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맘다육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또 다육이 몇 품종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즘 한참 성장기인 그라노비아입니다. 여름 내내 잠을 자고 가을까지 잠을 잤었는데요. 이제 활짝 입장을 펼치면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입장 라인은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라노비아는 가을부터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봄까지 이렇게 입장을 얼굴을 활짝 피면서 속입장을 보여주는 그런 품종입니다. 여름에는 또 입장을 완전히 오므린 상태에서 휴먼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그렇게 여름 내내 있다가 가을 되면 이렇게 활짝 핀 모습을 보여주지만 입장 끝 라인이 이제 핑크색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라노비아는 여름에 휴먼할 때는 물을 많이 아껴 주시고요. 장마철인 비가 많이 내릴 때는 물을 정말 아껴 주시면서 단수를 해야 되고, 휴먼을 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물이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화분 가장자리로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흙을 적시어주는 정도, 그 정도로 주면서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가을부터 이제 봄까지 입장을 활짝 피면서 성장을 할 때는 물은 3주에 한 번씩만 줘도 충분하고요. 입장 가운데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화분 가장자리로 해주든지 아니면 저면 관수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입장 한가운데 물이 고여 있다 보면 또 무름병도 오기 쉽고, 겨울에는 기온이 많이 내려갈 때는 냉해도 입기 쉽기 때문에 물을 주실 때 조심스럽게 해서 물을 주는 게 좋고요. 상면으로 또 물을 주셨다면 물 가운데 고여 있는 거는 에어브로워로 다 털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냉해를 입지 않고 무름병으로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라노비아입니다. 월셔입니다. 월셔는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는 무름병으로 쉽게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릴 때는 물을 완전히 단수를 해주시고요. 봄, 가을에 성장하는 그런 품종입니다. 노지나 밖에서 그리고 옥상에서 환풍이 잘 되는 곳에서 키우신다면 물은 2, 3주에 한 번씩 주셔도 되는데, 실내나 베란다에서 키우실 때는 물 주실 때는 입장이 가장 끝 입장이 부드러워질 때 그때 물을 흠뻑 주시면 됩니다. 올셔입니다. 50영옥은 꽃이 피면 정말 예쁜데요. 이렇게 꽃 피는 시기라서 그런지 입장이 물을 많이 줬지만 이렇게 쭈글거립니다. 요즘 50영옥이 한참 입장이 이렇게 쭈글거림을 볼 수 있는데요. 50영옥은 방 그늘에서 키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햇빛이 잘 들고 하는 데서는 더 많이 쭈글거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50영옥이 참 키우기가 까다롭고요. 물을 또 너무 과하게 주면 무름병으로 또 쉽게 가버릴 수 있는 게 50영옥입니다. 봄, 가을 성장기에는 물 주기는 입장이 이렇게 쭈글거리면 물을 흠뻑 주시면 좋은데, 지금 요즘 한참 꽃을 많이 피우고 있는 시기라 그런지 입장이 쭈글거림이 심합니다. 50영옥입니다. 오렌지 누블레입니다. 입장을 보시면 하얀 백분이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고요. 이렇게 손톱이 가시가 아주 날카롭게 뾰족뾰족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입장 끝부분이 핑크색으로 예쁘게 물을 들이고 있고요. 봄, 가을에 성장하는 에케베리아 속의 품종입니다. 봄, 가을 성장기에는 환풍이 잘 되는 곳에서는 2, 3주에 한 번씩 물을 주시면 좋고요. 실내나 베란다에서 키우신다면 입장이 많이 부드러워질 때
끝잎장이 부드러워질 때 그때 물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잎장이 워낙 부드러운 품종이라 무름병으로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장마철에는 물을 단수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겨울에 또 냉해 입지 않도록 영상 5도 이상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렌지 누볼레입니다. 라탐입니다. 언제 봐도 예쁜 아이고요. 피멍이 이렇게 들면서 라인이 빨갛게 또 물이 들어주는 게 라탐입니다. 가장자리 입장은 햇빛을 많이 보니까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고, 가운데 속잎장은 또 녹색으로 이루면서 조화롭게 아주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입장이 워낙 통통한 품종이라 봄, 가을 성장기에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실내나 베란다에서 키우신다면 입장이 계속 통통한 모습을 보인다면 물을 가득 담고 있기 때문에 자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입장이 아래 입장이 하엽이 조금 지기 시작하거나 쭈글거림이 시작할 때 그때 물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라탐입니다. 콜로라타 린드시아나입니다. 린드시아나도 물을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니고요. 워낙 통통하고 건강하게 자라주는 게 콜로라타 품종들입니다. 콜로라타가 브랜디도 있고 원종 콜로라타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교배를 해서 나오는 그런 품종들이 또 많은 여러 종류가 있죠. 이렇게 항상 통통하고 입장이 튼실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을 많이 저장하고 있고요. 봄, 가을 성장기에 물 주기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는 2, 3주에 한 번씩 흠뻑 줘도 상관은 없는데, 베란다나 실내에서 키우신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물을 줘도 건강하고 튼실하게 잘 자라주는 품종입니다. 멕시코 자이언트도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워낙 입장이 통통하고요. 물을 조금 가하게 주면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투명하게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자이언트는 뿌리 내리기가 참 힘들어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분갈이를 하실 때 원 뿌리는 정리를 하지 마시고 그대로 둔 상태로 분갈이를 해 주시고요. 솜털 뿌리만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고사된 뿌리만 정리를 다 해준 다음에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크게 키우겠다고 뿌리를 다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멕시코 자이언트는 워낙에 뿌리 내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굵은 뿌리죠. 그 굵은 뿌리에서 또 새뿌리, 잔뿌리가 하얗게 나와서 자리를 잡기 때문에 굳이 자르지 마시고 원뿌리는 그대로 두고 분갈이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주기는 노지에서 키우신다면 2, 3주에 한 번씩 흠뻑 주셔도 상관은 없지만, 입장이 통통한 상태로 그대로 있다면 물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물을 많이 아끼면서 키워야 되는 게 멕시코 자이언트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몇 품종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실 때 구독,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고 가세요. 감사합니다.